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수입니다. 10월 24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뉴스 살벌했죠. 살벌했죠. 경기 침체다. 10월 23일입니다. 10월 23일, 10월 24일 모두 10월 23일에 나온 뉴스인데요.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다. 고통스럽지만 물가 잡으려면 금리 인상해야 된다. 이런 뉴스들이 각 언론사에서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금리 인상 끝났다. 이런 뉴스들이 주를 이루었는데요. 이제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스물스물 나옵니다. 연내입니다. 연내. 한번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11월 30일을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기준금리가 이게 기준이 아니니까 별로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나름 시사하는 바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매도 물량은 5만 994건. 내일 되면 한 1,300건 정도 늘어나거든요. 지난주 고점은 5만 1,500건이었고요. 최소한 내일 되면 5만 2천 건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주일에 1% 혹은 1.5%씩 매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같은 이런 감소세는 나타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높은 가격에 내어놓은 매도 매물들 호가는 굉장히 높아져 있어요. 근데 호가들 떨어뜨리고 있다는 뉴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팔 사람은 어떻게든지 팔아야 되니까 상황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전세 물량은 하락세는 이제 완전히 멈췄고요. 요 박스를 탈출하고 위로 올라가려고 꿈틀꿈틀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제가 빨간색 화살표 표시해 놓은 거 아시죠? 요 이상이면은 요 선 9,000건 선 이상이면은 임차인에게 좀 여유가 있다. 그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월세 물량은 조금 더 하단으로 내려온 모습인데요. 시간이 지나면 요것도 올라갈 거라고 제가 예측을 해드렸습니다. 전체 임대 물량은 요 추석 이후로 다시 늘어나려고 폼을 잡고 있네요. 아파트 거래량 182건 굉장히 많이 신고가 되었습니다. 야, 다시 살아난다. 부산 살아난다. 지난주 LH의 지원 사격도 받았겠다. 900건 수준이면은 뭐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일 정도의 느낌마저도 들기도 합니다. 근데 LH의 물량을 제외하고 나면 그렇게 힘이 강하진 않겠구나. 지금 9월의 거래량은 2,150건 정도 수준으로 마무리되고 그 다음은 한 1,800건대 그 정도 예상하고 바라보는데요. 일단 900이라는 숫자 지금 40% 정도 10월의 거래량은 40% 정도 신고되었다고 보면 되는데 LH 물량을 조금 제외하고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 가격, 거래 금액 부분 등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부산 거래량 182건, 와, 양호하네. 근데 서울 거래량이 139건을 보는 순간 서울이 뭔가 반토막 나고 분위기가 싸하네. 이제 수도권의 시대는 가고 지방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시나요? 지방은 진짜 많이 소외받는 것 같습니다. 부산에 대한 안 좋은 뉴스들이 계속 나와요, 보니까. 자, 비싼 아파트 15억 신고가. 요 거래 공백들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매매 이력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않을게요. 10월 달 넘어서도 그나마 부산은 비싼 아파트도 조금 거래되는 편이에요. 대구는 정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부산도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고점 대비 6억에서 9억 사이 정도 아파트 위주로 볼게요. 여기 차트를 보시면은 반등 좀 하네. 반등 좀 하네. 9억 2천까지 갔던 것이 거의 8억 수준까지 올라왔으니까 많이 반등한 모습. 고점 대비 20% 정도 빠진 것들이 주로 포진하고 있고요. 23%도 또 보이고요. 뒷거래. 뭐지? 요거 LG 메트로시티는 여기 요 느낌보다는 요 느낌이 더 가깝죠. 30% 이상 하락하는 모습이 더 많이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앞에 팔자로 시작한다. 이러면은 상당히 많이 회복했다. 그렇게 보기보다는 다시 연식 확인해보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교차로 검증해 나가는 방식. 그리고 내가 어느 가격대 어느 동네가 좋은 동네지? 좋은 동네, 나쁜 동네? 어느 동네를 더 선호하지 사람들이 보시면은 요 가격으로 판가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더라도 이 목록에 나오는 아파트들 중에서 내가 살고자 하는 동네 한번 찾아보시고 여기 검증해 보시면은 여기가 사람들한테 더 인정을 받고 있구나.
그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점 대비 34% 빠지는 것도 보이고요. 자, 6억 이상 거래가 생각보다 많지 않죠. 자, 오늘 6억 이상 거래가 여기서부터 5, 15, 20, 25, 180건의 거래 중에서 25건이 6억 이상 거래였다. 많은 느낌 안 드시죠? 한창 특례 보금자리로 한창 풀리고 했을 때는 요 거래량이 좀 양호하게 나타났는데 거래량이 좀 위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런 모습을 보시면 범양, 레우스, 센트럴베이 고점 대비 26% 정도 하락한 모습이 부산의 현재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 모습 나타나는 것들 많습니다. 띄엄띄엄 많이 빠지는 거 고점 대비 39%, 30%. 앞자리가 6자로 시작하는 것들이 조금 빈번하게 지난주에는 출현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앞자리가 6자로 30% 이상 빠지는 것들이 조금 빈번하게 나타났었는데 이번 주 최는 그런 모습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고요. 특정 가격의 아파트들 이렇게 부산 대구는 평당 1,000만 원 정도 수준, 부산은 평당 한 1,300만 원 정도 수준. 네, 부산의 아파트 가격이 대구보다 30% 정도 고평가, 네. 인구빨로 고평가되어 있다고 보면 될 거니까요. 뭐 서울 아파트라고 뭐 특별합니까? 그 인구빨을 좀 더 받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겠죠. 평균적으로 26%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기준으로 살펴보시면 되겠고, 저층은 30% 이상도 여전히 눈에 많이 띄는 그런 상황. 차트들의 끝자락을 보면은 반등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여전히 더 많이 드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힘있게 치고 나가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는다. 요 평당 1,000만 원대 살짝 넘어가는 아파트들은 고점 대비 하락률이 뭐 23%니 뭐 이 정도 나타나는데, 오를 때도 큰 변동 없고 내릴 때도 큰 변동 없는 그런 모습. 요 가격대 평당 1,000만 원대 아파트 오늘 대구에서도 유독 많이 눈에 띄었는데요. 부산에서도 마찬가지. 평당 1,000만 원, 한 3억 4천, 3억 4천. 노동대가 실거주 하기에는 그나마 좀 소득자들이 조금 돈도 모아 놓았다. 그 모을 수 있는 게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그 상태에서 대출을 어느 정도 받더라도 집값이 오르기나 내리기나 크게 휘둘리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가격이 평당 1,000만 원대. 조금 상회하는 수준 정도까지도 무난하게 커버할 수 있는 것 같고요. 6억이니 7억이니 이런 것은 정말 DSR 기준으로 일반 월급 소득자가 거의 풀로 대출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대출 금리에 대해서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한 몇 년 살고 나면 대출 금리 떨어지고 뭐 어떻게 되겠지? 어, 아니죠. 지금 고금리가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 10년 산다고 10년 후를 바라봤을 때 아파트 매매 가격이 50% 정도 올라줄까? 지금 소득이 쭉쭉 빵빵 올라가나요? 쭉쭉 빵빵 올라가는 느낌 안 들죠? 예, 소득이 정체되면 아파트 가격 또한 과거처럼 그렇게 급하게 오르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봅니다. 여기 가격대, 건당 가격대 아직 올라가지 못합니다. 8월달, 9월달 막판에 대출 땡겨가지고 비싼 아파트들 좀 거래되고 해서 이때는 좀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은 이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좀 듭니다. 거래량은 조금씩 줄어드는 기미를 보이고 있고요. 6억 이상, 요거 10억 이상 아파트, 요거는 8억에서 10억, 요거는 6억에서 8억. 요 거래 건수인데요. 거의 한 100건 정도 신고되었어요. 지금 거래가 40% 정도 신고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거래량은 한 250건 정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300건 돌파 여부를 관전 포인트로 예전부터 지켜보고 있었는데 특례 돈이 풀린 이후로 이게 무려 400건을 육박했던 거래량이 다시 300건대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비싼 아파트의 거래량. 이거 한번 떨어지고 분위기가 꺾이는 데는 정말 한 두어 달이면 분위기가 팍 꺾입니다. 2020년 9월 거래량이 도대체 몇 건인가요? 1600건 수준이던 것이 뭐 1100건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200건 수준으로 떨어지는데 두 달이면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분위기 살리려고 그동안 거의 한 9개월 정도 동안을 지금 힘쓰면서 영차영차하고 올라왔는데 두 달이면 다시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요 비중도 지금 갑자기 순식간에 확 껴버렸죠. 크게 올라가지는 않을 걸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분양권도 비싸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 줄어들 걸로 예측하고 그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분양권 거래량도 보면은 크게 힘을 많이 쓰지는 못하죠. 전세 거래량은 그나마 양호한 상태. 역전세 비율 지금 부산은 50% 정도 돼요. 갱신하는 아파트 기준으로
역전세 기준이거든요. 대구는 80% 정도 돼요. 부산이 밑에 정말 바닥 끝까지 추락했구나, 이런 느낌은 아닐 거예요. 어제 우연히 다시 요 전세 거래량도 좀 줄어듭니다. 찜찜하게 줄어들어요. 전세 거래량이, 일별 전세 거래량이. 민스키 모멘트 차트인가요? 이 차트를 바라보면서 갑자기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이전 고점까지는 다 회복하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반등은 있었다. 그리고 가는 수순이 다시 쌍봉을 그리러 가느냐? 아닌 것 같죠. 뭔가 분위기가 그런 모습을 다시 닮아간다면 뭐 거래량이라든지 매매 가격이라든지 또 모든 것이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 금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상태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과거처럼 그런 저금리는 기대하지 말라고 하는 총재님도 이야기하시죠. 이 마인에서 집 살 생각하지 마라. 집으로 재미 볼 생각하지 마라. 하는 총재님이 거의 한 반년 동안은 그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 얘기 달고 살면 뭐합니까? 매파적인 금리 동결하면 뭐합니까? 결국은 금리는, 기준금리는 동결되어 있는데요. 액션으로 보여줘야 되지. 그렇게만 하는 것은 별로 효과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거는 여기까지 마칠까요? 자, 요거 전세 가격 한 번만 볼까요? 전세 가격도 한 번만 체크해 봅시다. 요거는 돈보 사이트에서 보시면은 조금 더 편합니다. 카투투미보다 전세 가격은 돈보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조금 더 편하고요. 고점 대비 20%. 뭐 집집마다 갱신하면 1억씩 2억씩 돌려주는 것은 일도 아니더라. 요 왜 보시면은 평균적으로 30% 정도 반토막 났는 것도 있고요.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났는 것도 있고 30% 정도 고점 대비 차이는 있더라. 네, 매매 가격이나 전세 가격이나 비슷하게 연동해서 움직였고, 매매 가격이 반등했듯이 전세 가격도 반등을 했지만 네, 똑같은 모습들 계속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전세 가격도 많이 회복하긴 했어요. 전세 가격도 많이 회복하긴 했어요. 고점 대비 많이 회복했지만 금리가 혹여나 더 오르게 된다면은, 자, 지금까지는 나타나는 현상은 전세 자금 대출 금리가 이렇게 막 억눌렸잖아요. 억눌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자, 높은 전세 살아도 괜찮겠네 하고 비교적 새 아파트로 사람들이 몰려가는 현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금리가 인상을 다시 한다, 시장 금리가 오르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조금 더 반영되고 임차인들이 대출 내는 것을 무서워한다면은, 집 좀 애원한 거 살아도 그래 돈 쓸 돈은 쓰고 살아야 안 되겠나, 이런 흐름도 추후에는 나타나지 않을까. 이 콧대 높은 비싼 전세 가격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나타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